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빠른가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무엇이 빠른지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주가 변동성 이번 주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 마감 시향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장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던 미국 증시였어요. S&P 500은 4,500선이 깨져 있고요. 나스닥도 14,000선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급등하는 모양이고 유가 역시 계속해서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어요. 대부분 인플레이션 확대와 관련된 이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번 주 주가 나스닥 위주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번 주에는 애플 주가가 5%대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중국 정부의 제재 때문이었죠. 중국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그런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대장주인 애플이 이렇게 크게 하라고 하면요,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힘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고용 둔화 속도가 예상만큼 빠르지 않다라는 또 소식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가까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했던 한 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금리 인사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크로 이슈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금주 수요일이 되겠네요. 9월 13일이 되겠고요. 자, 이날 미국 8월 CPI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9월 달에는 전월이었던 8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 거죠. 일단 월가 예상은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4.3%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보다는 좀 낮아진 수치예요. 자, 에너지를 포함한 헤드라인은 올라가고 에너지가 제외된 근원은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유가 상승에 다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장은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녹색을 많이 띠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상반기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좀 약세를 보여주었고요. 유가가 요새 강력하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은 잘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도 기술적 반등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요. 자, 아무튼 이번 주장 이 빨간색 선을 넘기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쐐기형 패턴, 그러니까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고요. 이번 주 CPI 지수 발표를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에 51선이 놓여 있는 지금 13,870선을 이번 주에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가 갈림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13,870선을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반등세 나와서 이번 주장 좀 강력할 수 있겠고요. CPI 지수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주가가 가라앉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세 13,200까지도 열어두는 하락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중요한 이슈는 역시 미국 CPI 지수 발표가 되겠어요. 9월 13일 우리 시간 저녁 9시 반 정도에 나옵니다. 일단 지난 8월 10일에 발표되었던 CPI 지수는요. 즉 그러니까 7월달 CPI 지수가 되겠죠. 예측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 9월 13일에 발표될 8월 CPI 지수는요. 일단 핵심 물가, 근원 물가라고 할 수 있겠죠.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이 4.7%였는데 이번 달에 발표될 8월 CPI가 4.3%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근원 CPI는 에너지가 빠지는 거죠. 유가 상승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추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최근 주거 CPI가 좀 감소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원 CPI의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 게 바로 주거 CPI입니다. 주거 CPI가 떨어지니까 예측치도 좀 낮게 나오고 있는 거죠. 정말 이번 CPI 지수는요, 이 근원 CPI가 안 그래도 연준이 주목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발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헤드라인 CPI는 전월이 3.2%였는데 이번에 예측하는 건 3.6%예요. 아무래도 유가 상승 때문에 예측치가 올라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예측치와 부합하는 수준만 나오더라도 일단 괜찮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근원 CPI가 정말 예측치만큼 내려오느냐, 예측치보다 더 낮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이번에는 중요할 것 같아요.
지표 발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CPI가 높게 나오건 낮게 나오건 어쨌든 9월 20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93%로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CPI가 높게 나오더라도 이 93%에서 동결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하지만 이미 한 9일 정도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93%의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률이 떨어지더라도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더라도 확률이 크게 낮아질 이유는 없겠죠. 일단 9월은 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금 7%대밖에 안 돼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연내에 금리 인상이 있을까 없을까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CPI가 이번 주 높게 나오면은 11월달, 12월달 FOMC 때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시장은 내년 3월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동결이 되고 내년 2분기 5월 달부터나 금리 인하에 돌입하지 않을까라고 지금까지 계속 점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하면서 매크로 상황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테슬라는 전주 1.19% 금요일로 하락하면서 248불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나스닥과 비슷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쐐기형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고 그 진폭이 이제 좀 줄어들었어요. 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방향성 탐색이 되겠죠. 특히 미국 CPI 지수 발표를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작은 박스권으로는 235불부터 260불 사이에 이 정도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고요. 10월 초쯤에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딜리버리 발표가 있는데요. 10월 초까지는 주가가 횡보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딜리버리가 전분기 대비 좀 낮아질 것으로 제가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지만 10월 말이 되면은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될 건데요. 3분기 실적보다도 중요한 건 4분기의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되겠어요. 10월 말에 발표될 4분기 가이던스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면 10월 말경 전후로 해서 테슬라 주가 충분히 반등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 그 이유는 4분기부터는 좀 딜리버리 숫자가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멋진 파란색 모델 3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데이라이트를 보더라도 이게 모델 3 리프레시 하이랜드라는 거를 잘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유럽 사람들이 지금 구경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프랑스 파리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을 지금 태즈메니안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프랑스 파리 매장은요, 유럽에서 최초로 이 모델 3 리프레시를 볼 수 있는 그런 매장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쇼룸에 전시되어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유럽에 이제 판매가 시작됐다. 무엇이? 모델 3 리프레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현재 모델 3 리프레시는 기가 상하이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산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모델 3 리프레시가 지금 선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기가 상하이 항구의 모습입니다. 여기 뒤에 백라이트를 보니까 모델 3 리프레시라는 걸 확실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 모델 3 리프레시가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당연히 중국 로컬 판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본과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에서만 주문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하지만 이번 선적분, 그러니까 첫 번째 선적분이죠. 첫 번째 선적분이 배치가 됐는데 이 선적분은 유럽으로 선적이 될 것으로 지금 강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테슬라 유럽 웹사이트에 보면 다음 배송이 10월부터 11월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모델 3 리프레시가. 자, 그러니까 이번 달 9월 달이죠. 9월 달에 당연히 선적이 돼야지 한 달 후에 유럽 항구에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 10월부터 11월까지 고객들에게 인도가 되겠죠. 자, 소연 메림님도 이 같은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기가 상하이 항구에 모델 3 리프레시가 지금 포착이 되었고, 자, 모든 모델 3, 이 새로운 모델 3가 유럽 라벨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수출된다라는 거죠. 테슬라 차이나 애널리스트 님도 자, 이번 주에 하루에 600대 정도 네덜란드 항구로 수출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테르담 같은 유럽의 최대 항구가 되겠죠. 이 네덜란드 항구에서 유럽 곳곳으로 이제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무려 하루에 1200대가
수출될 수 있다라고 지금 테슬라 차이나 애널리스트님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하루에 1200대, 저번 주에도 테슬라 차이나 애널리스트님이 하루에 1200대 정도 9월 11일부터 생산이 들어가겠다. 무엇이 모델 3 리프레시가 생산이 들어가겠다라고 했어요. 자, 하루에 1200대 생산돼서 배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월에 3만 대가 넘는 수준이고 한 달은 30일이니까 테슬라가 7월 워닝콜 때까지 299불까지 올랐다가 일론 머스크의 3분기 좀 생산량이 빠질 수 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자, 이런 뉴스를 보면 4분기부터는 이제 인도량 다시 제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3분기 인도량은 약하더라도요 4분기 인도량 가이던스는 좋아질 수 있겠어요. 현재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예상하고 있는 3분기 인도량은 45만 2천 대이고 게리 블랙 역시 한 45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제가 지난 방송 때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는 2분기 인도량 46만 6천 대보다 약한 숫자입니다. 전분기 대비 약해진다라는 건 당연히 테슬라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죠. 워낙 인도량이라든지 성장률에 대해서 투자자들과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도량은 10월 초에 발표가 돼요. 3분기 인도량. 자, 그러니까 10월 초까지 인도량 발표 전후까지 주가가 하락 또는 횡보할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10월 말로 갈수록 좀 좋아질 수 있어요. 주가는 당연히 선반영하는데요. 자, 기대감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겠다. 특히 이렇게 모델 3 리프레시가 생산이 받쳐주고 잘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요 4분기 가이던스 강력하게 나올 수 있겠죠. 아마 10월 20일 전후로 해서 3분기 어닝콜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요. 자, 일론이 직접 나와서 4분기 가이던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3분기에는 생산량을 좀 뿌려뜨렸지만 4분기부터는 모델 3 리프레시 생산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아마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와 관련된 소식도 알려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10월 말부터는 주가가 좀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테슬라는 11월 달 주가가 좀 센 편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10월 중순경, 10월 말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를 전달해 드리자면 테슬라 라티에서 나왔던 뉴스인데요. 테슬라가 연간 1000만 대, 2000만 대 생산해서 판매를 하려면 이 모델 2가 나와야 되죠. 25,000불 전후의 저가형 모델이 되겠고, 자, 이 모델이 로보택시의 근간을 이룬다라고 테슬라는 지속 얘기를 해왔어요. 자, 그리고 이 모델이 뭐 사이버 트럭을 닮을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소문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발매할 예정인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와 인터뷰를 통해서 작성한 일론 머스크 전기 책이 있습니다. 곧 발간할 예정인데요. 아이작슨이 지난 5월에 일론 머스크와 인터뷰를 했나봐요. 자, 원래 이 모델 2 그러니까 25,000불짜리 차량은 기가 멕시코에서 초기 생산이 될 것으로 모두들 예상을 해왔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 모델을 일단은 기가 팩토리 오스틴 그러니까 기가 텍사스에서 먼저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가 텍사스에서 먼저 생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가 멕시코가 언제 건립이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중요한 이유를 여기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본사는 기가 멕시코가 아니라 기가 텍사스이고요. 그러니까 기가 오스틴이고 기가 오스틴에 연구 인력들이 대부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엔지니어들이. 자, 이 엔지니어들을 멕시코로 이주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본사에서 개발도 하고 일단 생산을 먼저 들어가겠다. 본사의 인력풀이 멕시코가 아니라 뭐 미국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뭐 머스크의 얘기로는요. 자, 개발자들, 엔지니어들은 차량이 생산하는 곳에 딱 붙어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립 공정에 가까이 있어야지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고 성공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옛날에 이제 모델 3 생산 지역을 맛보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생산 라인에 라꾸라꾸 침대 같은 걸 한다 설치해두고 밤낮으로 바로 생산 라인에 붙어서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작슨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CEO이기도 하지만 역시나 엔지니어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소식으로 보건대 모델 2는 기가 멕시코보다는 기가 텍사스에서 우리가 또 먼저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텍사스가 부지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것도 사실로 입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추가적인 뉴스를 전달해 드리자고 하면요. 테슬라는 광고를 안 하는 기업으로 유명한데 광고를 좀 시작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구장이에요. 미국 야구장에 지금 테슬라 광고가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세미트럭도 보이고
로드스터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트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실 야구 선수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테슬라도 광고를 시작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일단 일회성 광고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오피셜한 광고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광고의 시작은 테슬라 판매량 상승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테슬라와 전기차 효용성에 대해서 모르는 고객분들이 많아요. 미국에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 시장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재밌는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거의 고속도로인데 여기 사람이 건너고 있어요. 이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미리 쳐다보고 이쪽 차선에서 이쪽 차선으로 바꾸는 모습,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FSD 자율주행이 이렇게 멀리까지 자그마한 이 조그마한 사람까지 다 감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신차가 나오는 테슬라입니다. 지금은 모델 3 리프레쉬가 나왔고, 내년에는 모델 Y 리프레쉬 주니퍼라고 일컬어지는 신규 모델 Y도 나올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연말에 사이버 트럭도 지금 나올 예정이죠. 내년에는 더욱더 강력해질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좋은 모습을 기약을 하면서 기대를 해보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월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